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애 예절입니다. 요거 하면은 이제 제 5장 끝나겠네요. 경호 의전을 전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연애 예절입니다. 연애. 자, 연애. 무슨 파티 같은 걸 말하죠? 자, 먼저 초청객 선정인데, 뭔가 주빈은 여러분 게스트 오브 아너를 해가지고 주된 손님을 말해요. 주 손님.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말하죠. 명예로운 손님이라는 뜻인데 약칭은 GH입니다. 주빈보다 너무 지위가 높거나 너무 낮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초청을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상급 공무원을 초청했는데 한 장관급이었다. 그럼 주빈이 상급인데 장관이면 불편하겠죠. 또 상급이었는데 구급을 초청했다. 이것도 좀 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급수가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초청객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인데 주최자가 있고 주빈이 있어요. 주최자는 파티나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이요. 그럼 남자의 경우는 호스트라고 부르고 여자의 경우는 호스티스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 호스티스를 뭐 술집에 뭐 마담을 호스티스를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호스티스는 원래 여자가 어떤 행사를 주최할 때 호스티스 또는 호스트의 안주인을 호스티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빈은 GH, 주빈의 부인은 wife of GH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초청장은 통상 행사 2 내지 3주 전에 발송한다. 이것이 관례입니다. 법인 없죠? 2, 3주 전에 발송한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초청장에는 강력급 이상은 직책만 표기한다. 예를 들어 뭐 국무총리 또 뭐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기타 인사는 성명과 직업 직책을 적절히 쓴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부사장 누구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인을 동반했을 경우에는 동영부인을 함께 표기한다. 부인을 같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장은 초청장의 우측 하단에다가 복장의 종류를 명시한다. 서양에서는 이제 공식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복장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우측 하단이죠. 자, 크게 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포멀이 있고 세미포멀이 있어요. 인포멀, 세미포멀. 인포멀은 비공식 복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라운지 슛입니다. 라운지 슛. 자, 이때 인포멀은 남자는 평복을 말하는데 여기서 평복을 뭘 말하냐면 남자의 경우는 도의 양복 상하의가 동일한 정장을 주로 말합니다. 이걸 인포멀 슈트라고 합니다. 또는 라운지 슛 불러요. 여자는 칵테일 드레스라고 합니다. 칵테일 드레스는 칵테일 파티할 때 입는 옷입니다. 주로 치마의 길이가 무릎이나 무릎 밑에까지 오는데 뭐 무릎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것이 칵테일 드레스죠. 금발의 여인이 이런 옷을 입고 무릎 밑에 쭉 내려왔죠.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어떤 칵테일 파티에 참여하고 이렇게 양복 정장이죠. 상하이생과 동일하잖아요. 보통의 넥타이를 맸다. 이런 경우를 인포멀 슈트 또는 라운지 슈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장은 블랙타이입니다. 블랙타이 또는 턱시도 또는 만참복 이래 부르는데 준 예장이에요. 세미 포멀이니까 완전히 공식 행사가 아니고 인포멀도 아니고 포멀도 아닌 중간 정도의 행사. 준 예장, 준 정장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주로 야간 리셉션과 만찬 시에 주로 착용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백색 주름 셔츠를 입고 검은색 보호타이를 맵니다. 나머지 전부 검정이요. 검정색 상하이, 검정색 허리띠, 검정 양말, 검정 구두를 신고 타이까지도 넥타이까지도 보호타이인데 검정색입니다. 보호타이는 뭐냐면 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비 모양의 넥타이를 맸죠? 이분은 벨기에 정상인데 나비 모양의 넥타이를 보호타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입는 것이 일종의 세미 포멀입니다. 세미 포멀. 흰 와이셔츠는 흰 거는 와이셔츠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블랙타이입니다. 블랙타이. 뭐, 넥타이가 검은색인데 보호타이로 맨다. 이걸 턱시도라고 그러죠. 자, 이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인포멀 복장은 평복, 여자는 칵테일 드레스, 남자의 경우는 검은색 보호타이, 백색 주름 셔츠, 보통 이런 것을 입는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장 우측 하단에다가 인포멀 또는 라운지 슈트를 쓰든가 하면 블랙타이를 쓰든가 하면은 어떤 복장을 입고 오시라 이렇게 안내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좌석 배열입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주된 손님은 입구에서 먼 쪽에 앉히거나 먼 쪽이 좀 부적절해 보이면은 전망이 바로 잘 보이는 곳을 배치합니다. 국내 강력법은 정부 조직법상의 직제순인데 설명한 적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부 장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입니다. 기교, 가외, 통법, 국회입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국회에는 장관과 차관 사이에 배치하는데 뭐 여러가지 전직 나이나 행사 성격을 고려해서 배치하는데 국회는 원래는 차관급인데 장관과 보통 차관 사이에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를 초청할 때 주의됩니다. 부부를 나란히 앉히는 것은 절대로 피해된다. 마주 앉게 하는 것도 가능하면 피해된다. 자,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행사에 부부가 왔으면 부부를 마주 앉히거나 나란히 앉히면 부부끼리만 대화하죠. 이게 어떤 연애는 상대방과의 어떤 조화로운 만남을 형성하는 자리인데 부부끼리만 대화하면 상대방과 교류가 없어지죠. 그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란히 앉히거나 마주 앉게 하는 걸 피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부부를 전부 참석시켰다. 그런 파티다. 커플 파티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부끼리 앉혀야 됩니다. 그 외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동석한 어떤 파티 연회에서는 나란히 앉히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거 남녀가 같은 수로 참석했을 때는 여성의 위치입니다. 여성을 테이블 끝에 앉지 않도록 한다. 단 직책을 가지고 참석하는 여성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잘 못 그린 그림인데 컴퓨터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테이블이 있고 남자 주최자가 있고 여자 주최자가 있다고 치면 좌석 배열은 말이죠. 여기 남자죠. 그럼 남자 옆에는 항상 서양은 남녀입니다. 자, 남자 있으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입니다. 여기도 남자니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래서 테이블 끝에 남자가 앉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호스티스는 여자죠. 여자일 경우에는 여자 옆에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끝에 옵니다. 여기도 여자니까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양쪽에 끝에 왔죠. 자, 이럴 경우에는 좌석의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이 뜨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표시가 날라보겠습니다. 표시가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표시가 안 나와.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컴캠 쓰는 게 약간 서툴러서 잘 안 되는데, 자, 여자가 있죠. 자, 여자가 끝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남자와 여자 위치를 바꿨습니다. 여자가 요리 가고 남자가 요리 가요. 자, 이제 색상이 떴네요. 컴퓨터 좀 늦네요. 자, 그러면 여자를 요리 보내고 남자를 요리 보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남자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요리 가고 남자가 요리 오고 여자가 요리 가고 이 두 사람 바꿨습니다. 양 끝에 두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기준해보면 여자가 호스티스가 있으면 여자니까 남자, 여자, 남자 이런 뜻이죠. 여기도 여자니까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자가 직책이 전부 다 직책이 있는 사람들인데 직책이 제일 꼴찌다. 그럴 때는 앉아도 관계없습니다. 직책이 없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여자를 테이블 끝에 앉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양식 식사의 전입니다. 우리 서양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방법이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요즘 레스토랑을 좀 보기 어려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레스토랑이 많았어요. 자, 이때 좌석에 있는 착석입니다. 남자 손님들은 자기 좌석에 의자 뒤에 있다가 자기 자리 우측 좌석 부인이 앉도록 의자를 뒤로 빼서 도와주고 우측만 신경 쓰면 돼요. 모든 여자 손님이 다 앉은 다음에 앉는다. 이게 서양 예법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 우측에 좌석 의자를 빼주죠. 남자 손님이. 그리고 다른 여자가 앉는 다음에 앉는 것이 일종의 신사도에 법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손목을 식탁에 가볍게 올려놓는 것은 괜찮은데 팔꿈치 올린다 해서 안 됩니다. 팔꿈치 올리고 턱을 개고 있다. 더욱도 안 됩니다. 결례다. 팔짱을 낀다, 머리털을 만지는 것도 안 되죠.
발장을 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또는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머리털 대부분 더럽죠? 안 됩니다. 양다리는 되도록 붙이고 의자 뒤로 깊숙이 앉아야 된다. 의자 끝에 걸트 앉는 거 있죠?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양다리 지나칠 때 적벌남 안 좋죠? 신발을 벗고 책상다리를 한다. 한국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안 됩니다. 식탁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로 가리키거나 포크나 나이프로 물건을 가리키는 건 안 됩니다. 굉장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됩니다. 시계를 자주 본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자기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 다른 일이 있다. 예.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본인은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하든가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대화는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해야 좌측에 있는 사람, 우측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가나만 큰 소리를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대화를 할 때 혼자만 떠든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이 금해되어야죠.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침묵을 지키는 거, 저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나 상대가 오해할 수 있겠죠.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손가방은 반드시 식사 도중에 자신의 의자와 등 사이에 놓는 게 좋습니다. 여자는 손가방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손가방을 들지 않는 여성은 알몸의 여인과 같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청룡영화제 한다 하면 여성들이 뭐 그런 사람 드레스를 쫙 입고 손가방 좀 아는 거 하나 딱 들고 폼을 잡고 들어줘.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가방에 별거 안 들어도 들고 옵니다. 그 다음 이쑤시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고 화장은 식탁에서 고치면 안 되고 화장실에 가서 고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냅킨입니다. 냅킨은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냅킨을 가지고 얼굴 닦고 땀 닦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자, 이걸 단추구멍이나 목에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시한 짓입니다. 자, 일단 냅킨은 반을 접어가지고 접은 쪽이 자기 쪽으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배 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무릎 위에 반듯하게 놓습니다. 냅킨을 접어서 반을 내한테 오게 한다. 무릎 위에 놓는다. 그 다음에 자리를 비울 때는 이거를 식탁에 얹으면 안 되고 의자 위에 둬야 됩니다. 식탁에 둘 때는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냅킨을 접어가지고 식탁에 탁 얹어놓습니다. 식탁에 물이라든가 음료를 쏟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후다닥 닦는데 냅킨을 쓰지 말고 웨이터를 불러서 웨이터가 처리하도록 해야 되고, 혹시 포크나 나이프를 떨었을 때도 직접 줍지 말고 웨이터를 불러서 줍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크와 나이프입니다. 포크와 나이프는 여러분 주요리 접시가 있어요. 주요리 메인 접시가 있는데 이 메인 접시를 중심으로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하나씩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순서가, 요리 순서가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크는 언제나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나이프로 고기를 썰어서 왼손으로 집어서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는 이 포크와 나이프를 항상 팔자 형태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이 나면은 둘을 나란하게 접시 우측에 놓는데 포크하고 나이프 중에 어느 걸 더 내 쪽에 가까이 놓느냐 보면 자, 이렇게 됐죠? 식사 중일 때는 나이프를 오른쪽에 포크를 왼쪽에 8시 20분방향으로 둡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는 나이프를 더 내 몸에서 먼 쪽으로 두고 포크를 내 몸에 가까운 쪽에 두죠. 그리고 이 포크의 날이 여기 있죠? 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날이 약간 날카롭기 때문에 상대감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 쪽을 향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4시 20분이 되면 식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접시라든가 뭘 가져가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그 웨이터가 가져가겠죠. 이렇게 두면 웨이터가 안 갖고 갑니다. 음식이 없어도 안 갖고 간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이렇게 메인 접시가 있으면 여기 냅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되어 있고, 포크도 3개 나오죠. 샐러드용, 그 다음에 생선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그 다음에 스푼은 수프 먹는 거, 샐러드 먹는 거, 생선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글래스가 나오죠. 와인이나 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칼은 뭐냐면 버터 같은 빵이 나오기 때문에 버터를 잘라 먹는 나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버터나 빵을 넣는 접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디저트 스푼이고 요건 디저트 포크입니다.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서양식 예절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팔자로 놓으면은 8시 10분은 식사 중이다. 그 다음에 4시 10분 되면 식사가 끝이 났다. 포크를 내 몸에 더 가까이 둔다. 나이프의 칼날의 방향은 자신을 향하도록 놓는다. 뒤쪽에 놓는다 말은 내보다 멀리 놓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포크와 나이프의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5장까지 여러분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경호하고 6장과 7장만 남았습니다. 자, 6장, 7장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제 유튜브 170번에, 설명을 좀 고친 게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소속 기관의 어떤, 사무분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의한 거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바뀐 내용을 170번 유튜브의 설명란에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뭐, 경호본부의 업무분장, 그 다음에 경비안전본부의 업무분장, 그 다음에 경호지원단의 업무분장을 다 새로 적어놨기 때문에 170번 유튜브 설명을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